박사님 말이 맞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고 말 거라는. 그래서 괴로운가? 살인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정바름. 짜릿했어요. 개운해요. 찌뿌둥했던 뭔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랄까. 형아, 나랑 놀자. 숨바꼭질. 아, 시끄러. 짜증나게. 말투부터 목소리 톤까지 한서준과 너무나도 비슷해진 정바름. 결국 송유한의 뇌 잡아먹혀버린 것인가? 키보드 아니고 마우스. 11회부터 13회까지. 우영철을 죽인 정바름은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성유한 그놈 때문이야, 그놈. 그럼 좀 나아지나. 계속 들려오는 성유한의 목소리.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넌 살인자에 불과해. 살인자. 정당방이야. 정당방이라고. 정당방이? 정당방위도 물론 사실이지만 정바름은 희열을 느끼며 살인을 즐겼죠. 즐겼잖아. 난 너랑은 달라. 다르다고! 꺼져, 제발 꺼지라고! 의외로 부탁을 잘 들어주는 타입인가? 녀석? 결국 죄책감에 시달린 정바름은 자수를 합니다. 내가 우영철 죽였다고요! 뭐야? 그런데 하룻밤 만에 시신과 모든 흔적들이 사라졌습니다. 혈흔은 없었고 지문도 정순경이랑 우영철 건 없었어. 여긴 살인사건 현장은 아니야. 제가 미치지 않고서 죽이지도 않은 놈을 죽였다고 했겠어요? 누구냐? 저쪽 국도변에 우영철 차랑 제가 몰건 트럭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죠. 국도변 쪽에 우영철 위치 떴대요. 핸드폰 켜졌나 봐. 네? 죽었다고 생각한 우영철의 필리핀 밀항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네이비 재킷, 검정 바지, 등산 모자. 다 우영철이 입은 거. 그런 정바름 덕에 동구의 약혼녀는 무사합니다. 네가 그 새끼 죽였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절대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했다 싶더라. 한편 정바름은 또다시 두통에 시달리며 옛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때 이모분께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던 아이들이 화단에서 발견했었거든요. 무덤도 만들어줬어요. 무의식 속에서 한 생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럼 우영철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바름에게 의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도 자수해야 돼. 그래서 자수할 건가요? 누구야 너?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는 걸로 하죠. 대신 명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그 누구도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드라마 속 납치 확실하게 당하는 법. 내 손으로 범인 손을 눌러서 범인을 도와주기. 정바름이 깨어난 곳은 어느 한 폐건물. 그리고 그곳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데니얼 박사가 탈색을 멋지게 한 채로 있었습니다. 데니얼 박사님? 가발이었구나. 죽었잖아요, 성규한테. 그것보다 더 궁금한 일이 있을 텐데요. 우영철 시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분명 우영철이 밀항선 타라고 봤는데. 비슷한 체격의 누군가 우영철 코스프레를 하고 일부러 CCTV에 찍혔다면요. 이 모든 건 정바름을 끌어들이기 위한 데니얼의 수법이었죠. 우영철을 죽일 때 기분이 어땠죠?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쾌감을 느꼈을 텐데요. 우영철을 살해함으로써 당신 안에 내재된 살인 충동이 깨어났을 겁니다. 스위치가 켜져버린 거예요. 깨어나버린 살인 본능을 다른 쪽으로 푸는 건 어떤가요? 우영철을 죽였던 상위 1%의 사이코패스 프레데터를 처단하는 걸요. 당신 미쳤어. 미쳤어! 내 말 듣는 게 좋아. 정말은 그렇게 하면 난 결국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먼저 죽이고 말 거야. 데니얼의 충고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진 정바름. 동전 돌아다니는 거 좀 없나? 아이고 선배 이건 또 여기다 갖다 꽂아놨어요. 동작 그만! 뭐 중고품이라도 돼요? 살인 의뢰비다. 예? 살인 의뢰비요? 뭐야 이게? 아저씨한테 복수해달라는 거야? 어떤 꼬맹이가 나한테 나쁜 새끼 죽여달라고 줬어. 일종의 착수금. 어릴 적 오봉이가 강덕수의 복수비로 준 돈. 한편 만취 상태의 오봉이를 데리러 온 바름.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은 거예요? 글쎄 학교 동창인 것 같은데 그 사건이 뭐 어쩌니 불쌍하니 하더니 일하는 도중 동창을 만나고 시비가 붙은 후 홧김에 만취가 된 거죠. 한편 오봉이를 편히 눕힌 정바름은 담스럽지. 또다시 사이코패스 스위치가 켜지려고 합니다. 그 목을 꾹 누르고 싶지. 그 촉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네 가족이나 네가 사랑하는 사람부터 죽이고 말 거야. 데니얼의 예상처럼 살인 욕구가 점점 커져 감당하기 힘든 정바름. 아이씨 자는데 진짜 시끄럽게 진짜. 이젠 결코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신발을 줍는 오봉이에게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목격한 최용준. 괜찮아요? 정바름 씨가 제인을 가져오면 그 사람이 프레데터인지 확인시켜드리죠. 프레데터 확인을 위해 뱉은 침을 회수하는데요. 찾아봐요. 사이코패스 유전자. 여러 DNA와 강덕수의 DNA를 섞어 데니얼에게 전달하는 정바름. 누굽니까? 수십 개의 DNA 중 강덕수의 DNA를 정확히 찾아낸 데니얼. 알 필요 없어요. 멈추게 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순도가 높은 사이코패스 프레데터는 한 번 범죄를 일으킨 이상 반드시 같은 범죄를 일으킬 겁니다. 절대 못 멈춰요. 그리고 강덕수를 응징하러 온 고무치. 형사님, 어쩐 일이세요? 나 봉이한테 뭐라 그랬어?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거. 말하지 마. 이렇게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지. 예, 오늘 좀 들어가세요.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뭘 들어가? 저 새끼 다 쇼하는 거야 쇼! 그때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짓고 떠나는 강덕수. 한편 바름은 강덕수의 집에 잠입 후 기회를 노리는데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도를 한 이후였습니다. 강덕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교화됐어. 자비하고 속죄하잖아. 그리고 강덕수의 엄마의 표정은 원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설마. 그리고 신상을 찾아온 강덕수의 엄마. 이게 싫으나 그 형사님 풀어주세요. 덕수 그놈이 거짓말한 거예요. 예? 이 진술서도 써왔어요. 이 형사! 이거 팀장님한테 좀 전달해줘. 나 방송 때문에 꼭 좀 부탁해. 그 시각 바름은 자신의 사촌동생을 집에 데려오는데 수시로 보이는 성녀안의 언행이 두려운 정바름.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형아 나랑 놀자. 결국 다시 한번 사이코패스 스위치가 켜져버린 정바름. 아 시끄러. 짜증나게. 나 좀 꺼내줘. 봉이 위험하다고. 봉이 위험하다고. 그 열쇠 집어서 이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넌 경찰복 벗게 될 거야. 선택해. 한소진인지 오봉인지. 오봉이의 안전을 위해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런데 이 형사는 왜 진술서를 안 갖다 줬을까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한편 오봉이가 아닌 유나를 노리고 있던 강덕수. 전자발찌를 끊고 트럭에 올린 후 도망칠 계획이었죠. 내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유나였어. 자신이 당했던 일을 누군가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막는 오봉이와 트럭의 난폭 운전으로 사고가 난 고무치. 그런데 트럭 운전자는 고무치를 기절시킵니다. 한편 발음이 욕구에 이끌려 무언가를 내려찍으려는 그 순간 고양이 덕분에 조카는 목숨을 구합니다. 오늘 밤 10시쯤 인호공원 산책로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70대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자필 유서를 토대로 신원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덕수의 유서와 같은 글씨체. 그때 알았죠. 내가 본 그 유서 강덕수가 아니라 그 엄마가 썼다는 걸요. 한 번 범죄를 일으킨 이상 반드시 같은 범죄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오봉이를 구하러 갑니다. 현장에 오봉이는 기절해 있었고 이제 강덕수를 참교육하러 갑니다. 살려주세요. 정발음은 말 그대로 강덕수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깁니다. 저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은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죄 확 잘라버리십시오. 고절하니 아니. 그리하여 이 강덕수의 몸이었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자 얼른. 이모 표정 뭐지? 죄송해요. 뭔가 알고 있나요? 왜 그 사건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걸까? 성묘한 같은 놈이 나타났어. 봉희 씨는 보고 왔어? 아직. 보면 많이 속상할 거야. 입들 사이로 쏟아지는 화려한 햇살을 바라보는 정발음. 왜 그래? 저도 모르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최용준은 정발음과 성유한이 겹쳐 보입니다. 한편 질투 또는 소유욕을 느끼는 정발음. 아 놀라라 씨. 여기 제가 있을 테니까 그만 가세요. 알았어. 야, 강덕수 엄마가 이거 안 갖다 줬으면 니 경찰국 번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깜빵 간다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낙하산 임마. 넌 이걸 바로 갖다 줬어야지 왜 늦게 갖다 줘가지고 일이 꼬이게 만들어 임마. 늦게 주긴 누가 늦게 줘요? 난 이 형사한테 바로 줬다니까요. 근데 저 새끼가 팀장님한테 늦게 갖다 준 거예요. 아 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아, 강덕수 죽었어. 하지만 오봉이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너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알았지. 아 이게 있어서 다행이네. 목매단 시신에 있던 목걸이? 그럼 정발음은 뭘 본 거지? 한편 오봉이의 할머니의 칼을 다시 되돌려 놓는 정발음. 강덕수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온 대통령과 비서, 실장. 강덕수 뒷목 부근에 난 상처로 전기 충격기 자국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충격기에서 12년 전 강덕수 피해자였던 오 씨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강덕수 시신에 난 상처들은 12년 전 강덕수가 피해 아동에게 저질렀던 상처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헛다리 짚지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야 이거. 근거가 뭐죠? 아 예. 제가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처들은 사망 전에 생긴 상처인데 이 상처는 사망 후에 생긴 상처입니다. 여기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여길 찔렀다면 비산된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놈은 놓쳤어 이 상처를. 고모치의 예상대로 정발음은 그 상처를 잊고 도망치다 다시 찌르고 왔습니다. 라이터로 지진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전 피해 아동한테는 이걸 불로 지진 흔적 같은 건 없죠? 놈은 실수로 상처를 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처를. 그래서 얼른 불로 지져서 이 상처를 없애려고 한 거죠. 모든 것을 자신이 이 컨트롤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그런 살인범이 분명합니다. 고모치의 정확한 추리가 정발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아휴, 제가 봉희 씨한테 죽을 죄를 졌죠. 그렇게 사건 재조사에 들어간 고모치. 유나가 숨어있던 곳에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랬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급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을 잠궜다고? 그래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더라고. 신발이 놓여 있었다고? 근데요, 저기 정발음을 보며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왜 뭐 할 말 있어? 갑자기 돌변하는 유나. 네? 제가요? 아니요. 할 말 없는데. 한편 고무치는 범행 장소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여기 봐봐. 이 관을 옮긴 거야. 범인의 강덕수 살해 방법을 설명하는 고무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 다리 위에서 기다린 거야. 강덕수가 나타나기를. 갈비뼈하고 손목에 금이 간 오봉이가 강덕수를 여기서 다리 위까지 끌어올렸다고? 범인은 힘이 센 건장한 20대나 30대 초반의 남자야. 여기 봐봐. 여기 끌어올린 흔적 보이지? 안 그래도 불쌍한 이렇게 애들. 오봉이는 죄가 없음이 증명됐는데 오봉이는 그날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강덕수의 옆에서 코팅된 1,000원짜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고무치가 강덕수를 죽였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던 겁니다. 아저씨. 어떤 꼬맹이가 나한테 나쁜 새끼 죽여달라고 줬어. 내가 접수할게. 하지만 그 1,000원은 정발음이 고무치 몰래 가져왔던 것이죠. 어디다 흘린 거지? 일부러는 아니고 흘린 겁니다. 신상은 유나를 찍은 영상에서 이 상황을 포착하는데요. 왜 유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같지? 손으로 자꾸 입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거 거짓말할 때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시선이 자꾸 오른쪽 위를 보잖아. 이거 애기들이 막 잔머리 굴리거나 거짓말할 때 많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진짜요? 예. 몇 번을 얘기해요. 저 아동심리 전공이었다고. 아무래도 유나가 뭘 본 것 같다. 뭘 봐요? 유나가요? 네. 분명히 뭘 본 것 같대요. 근데 입을 다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정발음이 범인이란 걸 들킬 수도 있는 상황. 대체 뭘 본 거야? 얼굴을 봤을 리가 없는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는데 봉이가 병원에 입고 온 옷이랑 최 PD님 블랙박스에 찍힌 옷이랑 달라요. CCTV 증거로 오봉이를 범인으로 보라가 안 들키려는 정발음. 잠깐만요. 이거 뭐죠? 찾았어, 살인 도구. 형사가 못 찾은 증거를 일부러 찾게 해서 보여줍니다. 강덕수 피가 잔뜩 묻은 이 옷,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이 칼, 어디다 감추셨냐고. 사실 그날 오봉이를 발견한 최홍주는 만약을 대비해 오봉이한테 묻은 흔적들을 지웁니다. 이 아이 엄마 없이 키우게 하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이 증거를 넘긴 최홍주. 오봉이 씨, 잠시 서로 가주실까요? 한편 이사 준비 중인 유나에게 그 녀석이 옵니다. 우리 유나 그날 뭘 봤다며? 아저씨죠? 역시 뭔가를 알고 있는 유나. 바로 표정이 쌓여지는 승기 형. 그거 봤어요. 문 잠글 때. 사실 승기 형 손목에 고양이 핥힌 자국을 보고 기억하고 있던 유나. 그 표정 멈춰! 벽돌 관찰 멈춰!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발음. 결국 성유한이 내 뇌를 완전히 잠식하게 되겠지. 무서워. 뭐예요 여기서? 14, 15회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아닙니다. 어. 또다시 그에게서 성유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서워요. 아, 무서워. 다음날 강가를 뒤지고 있는 친상. 그리고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물품을 발견하는데요. 그 증거품에선 예상치도 못한 DNA가 나오는데 봉이가 풀려났다고요? 아저씨. 봉이가 풀려난 게 별로 달갑지 않아 보이는 바람은 다시 불안감을 느낍니다. 정승영은 안 궁금해? 봉이가 왜 풀려났는지? 신형사가 범행 도구를 찾아냈어. 바로 여기서. 봉이 칼 말고 진짜 흉기. 칼과 칼을 싸맨 강덕수 옷에 나온 혈흔에서 강덕수 DNA 말고 다른 DNA도 나온 거야. 그게 봉이 DNA가 아니어서 풀려난 거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설계한 정바름. 그날 비가 많이 와서 급류가 셌잖아요. 그럼 뭔가 물건이 떠내려갔다면 원심력 때문에 강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하류 어딘가에 껴있거나 걸리지 않았을까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 선배 찾았어. 그게 여기 끼어 있었다니. 미쳤다. 미쳐서. 그 범행 도구에서 강덕수 DNA 말고 다른 DNA도 나온 거야. 현재 지금 교도소에 복역 중인 놈거라고. 그렇다면 수감자의 DNA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행복한 꿈만 꿔요. 참, 우리 팀에서 일해볼래요? 제가요? 저 못해요, 그런 거. 생각해보고 전화 줘요. 그날 밤 유나를 찾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갔나 한참 찾았잖아. 아니, 내가 유나를 꼭 만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유나가 없어. 이사 갔어. 유나가 전해주래. 언니, 인사 못하고 가서 미안해요. 사실 유일한 목격자인 유나를 처리하려 했던 순간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벌써 죽었겠죠? 죽을 때까지 비밀 지킬게요. 약속. 완전 다 잊을 거예요. 레드썬.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정말 고마워요. 내까지 게 뭐라고. 나 유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될래. 스스로 다짐한 봉이는 최홍주의 권유를 수락합니다. 저 할래요. 그 일. 제 꿈 찾고 싶어요. 봉이 양한테 뒤집어 씌울 목적이 아니었다면 왜 강덕수를 그렇게 처리한 거야? 사실 봉이의 할머니의 칼로 응징을 하고 싶었던 정바름은 증거물인 성경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그걸 본 순간 그렇게 죽이고 싶어졌어요.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온 건 역시 성년의 영향이겠죠. 정바름의 내가 성년에게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겠죠. 아직은 최홍주가 오봉이를 부축했을 때 몰래 찍어놨던 카메라. 사페 전담 경찰이 초기 발동합니다. 그때 사고난 자전거에 붙어있는 어떤 물건을 봅니다. 왜 갑자기 영상통화를... 이거 뭔지 봐봐. 지우캠에서 이번에 나온 초성 블랙박스인데요. 근데 그거 아직 출시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전거 블랙박스란 말이지? 예. 알았어. 혹시나 그 블랙박스에 자신이 찍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바름도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자전거? 설마 그 자전거 블랙박스가 있었으면 분명 내 모습 찍혔을 텐데. 그리고 최홍주도 블랙박스를 의심하고 확인하러 갑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던 건지 블랙박스를 누가 스틸해갔습니다. 내가 단검한테 너무 자랑질을 해놔가지고 내가 훔쳐간 거면 범인 얼굴이 나왔어도 신고 안 할 확률이 큰데 이거. 너 왜 왔어 여기까지? 저도 궁금해서. 블랙박스를 훔친 최홍주는 내용을 확인하는데 정바름이 정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한편 취재차 교도소에 간 오봉이. 발이 걸려 넘어지는데 한 수감자가 진심으로 오봉이를 걱정해줍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줄게요. 착실한 분이에요, 이재식 씨. 수감 활동 내내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는 대표적인 모범수죠. 고생 많았는데 며칠 후면 만기 출소해요. 이들은 강덕수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현재 수감 중인 자였기에 그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충격 먹었죠, 뭐. 어떻게 제 DNA가 거기 있었는지. 네. 하지만 먼저 이재식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 최홍주. 네가 어떻게 여기... 야, 봉이 들고 나가 있어. 왜요? 나가 있어. 이거 당신이 직접 달았어요? 당신 옷에 있는 거. 예. 그럼 강덕수 옷에도 당신이 달아준 거예요? 강덕수 옷의 패치 그거 제 옷 맞다고요. 특별한 날 있겠다나. 특별한 날? 자신을 걱정해주던 수감자가 신경 쓰이는 오봉이.
아니 근데 아까 그 아저씨 말이야. 나 넘어질 때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봤어 오빠? 네가 자기 딸이랑 엄청 닮았다더라. 내가? 네가 자기를 이상하게 봤을까 봐 계속 걱정했거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자그마치 10명이나 죽여? 경찰들한테 엄청 고문당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짓 자백한 거래. 그리하여 오봉이는 아까 그 걱정해주던 수감자와 관련된 수성 연쇄살인 사건을 파고드는데요. 야 봉이야, 너 밤새 여기 있었던 거야? 아니 지금 빨리 가야 돼. 이상해. 뭐가 이상해? 이거 사과. 무슨 사과? 이게 첫 범행치고는 너무 익숙하다잖아. 이게 수성 사건 2년 전에 구령에서 일어난 미수 사건이야. 근데 봐. 여기서 이 범인이 임산부를 잡아놓고 사과를 잘라 먹었대. 아니 수성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들 몸에서도 사과 조각이 나왔잖아. 어때? 비슷하지? 즉 구령 사건과 수성 사건이 동일 범인일 거라는 추측이죠. 만약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라면 바로 잡고 싶어? 그럼 당연히 빨리 풀어줘야지.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이 가는 정바로. 그렇게 구령 미수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를 오봉이가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성진아 씨? 아니 성진아는 진짜 살인마 남편에 그의 아들까지 낳고 또 다른 사건의 피해까지? 근데 방송국에서는 무슨 일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95년도에 겪으신 일을 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하셨던. 그 일이요? 1995년도 어둡고 안개가 낀 숲속을 걷고 있던 성진아. 그리고 그때 군복 차림 남자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는 조각낸 사과를 먹고 있었고. 차라리 잘 됐어. 죽여줘. 한서준의 아이를 가진 성진아는 차라리 죽여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진아의 말대로 죽이려던 그 순간 딱 봐도 복싱을 기깔나게 하는 남자가 구해줍니다. 범인을 놓친 그는 죽으려던 성진아에게 한마디를 말합니다. 죽게 두지. 죽게 놔두지. 꼭 나. 그래. 꼭 나으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는 검은 모자 선. 그래서 경찰에 얘기도 했었어요. 아니 수성 사건 담당 형사들이 찾아왔었어요? 네. 알았다고 하고 가더니 별 소식이 없었어. 저는 뭐 일부러 누락시켰어. 진짜 하여튼 경찰, 검찰, 판사, 이 방송국 놈들까지 싹 다 똑같아. 다 지들 기득권밖에 관심 없지. 그리고 정바름은 또다시 미친 두뇌 회전력을 보여줍니다. 노인 치매 의료 개선을 위해서 정부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기호 8번 신성민입니다. 경찰서에 한 기자가 찾아옵니다. 무슨 일로? 강덕수 사건 때문에 뭐 나온 게 있나 해서. 들은 거 없어요? 우연히 발견한 게 있는데요. 누명을 쓰고 잡힌 김 씨의 딸이 신상의 약혼자인 걸 퍼뜨린 정바름. 부터 2년간 10명의 여성을 알고 있었죠. 결혼하자고 정식으로 프로포즈 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붙잡고 매달렸더니 자기 아버지가 수성사건 범인이라고. 대선은 안중에도 없고 신상과 며느리를 보여주는 신성민. 반듯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자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축복해주진 못해도 돌멩이를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수성 연쇄살인 사건 포털 실검 1위고 범인 딸이 신성민 후보 아들 예비 신부라고 전국이 난리니까 하래.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자기가 다 막아주겠다고. 화이팅해 봉이야. 그렇게 오봉이를 위해 직접 사건을 터뜨려주는 바름. 수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복역 중인 김 씨는 선천적인 청각장애의 언어장애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죽여달란 말을 듣고 욕을 했고 소원이면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김 씨가 근무했던 소봉제철소 외에도 카드뮴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현장과는 떨어져 있으나 역시 카드뮴이 검출될 수 있는 청바지 염색 공장까지. 청바지 염색 공장, 카드뮴, 지금 나이 40대 중반. 한편 노트북에 블랙박스 영상들을 옮겨놨던 자전거 주인. 이거 죽겠는데? 대박 사건. 방송국에 제보하면 사례금을 얼마나 줄라나? 네, 최영주 PD입니다. 그래요? 그럼 보고 얘기하시죠. 강덕수 사건 관련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영상이 있다는데 봉인 씨가 대신 만나봐. 네. 그렇게 이재식 주변을 조사해보는 고무치. 저도 끌려갔다 왔는데. 이재식은? 용인 선상에 오르긴 했는데 저도 이재식도 혈액형이 달라서 풀려났죠.
이구 딸을 강간하려던 놈을 때리다가 실수로. 이재식의 죄는 의붓딸한테 범죄를 저지르던 남자를 폭행한 것이었죠. 열심히 사십시오. 그 시각 출소 준비를 마친 이재식. 역시나 블랙박스 자료를 들고 가던 주인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희? 네. 강간은 이재식이 하려고 했고요. 저랑 썸 탔던 그 오빠는 그걸 보고 저를 구하려다가 그때 사실대로 말했었어야죠. 사실대로 말하면 저랑 엄마를 죽일 거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이재식은 확실한 범죄자였습니다. 지금 이재식 어디 있어? 아까 출소했는데요? 왜요? 아이씨. 어디로 갔을까? 하늘나라 갈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자도 프레데터야. 저 칫솔은 바로 이재식의 증거품입니다. 뭐 찾으세요? 증거품에 있던 범인 칫솔인데 어디다 흘렸는지 모르겠네. DNA 검사 후 빠르고 민첩하게 되돌려놓는 정발. 이거예요? 맞아. 1997년 수성에서 직장을 구해 이사. 수성에서 8년을 살고 2005년 춘주로 이사. 97년부터 98년이면 이재식이 수성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네. 근데 이거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부탁을 해볼게. 그때 넥타이 술 먹고 여기 놔두고 갔냐? 아이고 피 묻어서 내가 세탁소에 맡겼어. 내일 찾아서 갖다 줄게. 간다. 저 결과 나오면 연락해. 그래. 검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두 DNA를 검사한 결과 이재식 프레데터, 김봉철은 정상인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인의 유전자야. 그리고 전에 동구의 넥타이에 묻은 이재식의 혈흔 DNA를 칼에 심습니다. 이 혈흔에서 DNA 채취할 수 있죠. 그걸 여기다가 심어주세요. 네 출소 날까지 기다리라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한편 제보자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봉이. 일단 중요한 자료만 쏙 빼갑니다. 그렇게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는데 오빠였어? 한편 이재식을 찾는 고무치는 불숲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재식을 응징하고 있는 정바름. 혹시 정바름과 고무치는 마주친 것일까요? 이젠 한계점에 도달한 정바름의 살인 본능. 이미 14회 15회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겠지만 엄청난 비밀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키보드 아니고 마우스였습니다.